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얼마 전에 광주과학기술원에서 1차 서류평가 합격자들을 발표를 했죠. 비록 서류평가이지만 솔루션을 진행한 학생들 대부분이 과학기술원에 합격을 해서 석소장은 기분이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처럼 과학기술원들의 면접에 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야만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니까 다음 주에 있을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의 면접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부터 앞으로 여러 과학기술원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공과대학교 포스텍은 언제나 그랬듯이 편의상 과학기술원으로 분류를 해놓았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의외로 일반 종합대학교와 과학기술원의 정체성 차이에 대해서 따로 생각을 해보지 않은 학생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일반 종합대학교 면접이나 과학기술원 면접이나 큰 차이 없이 준비하는 학생들도 정말로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야 일반 종합대학교나 과학기술원이나 네임밸류의 차이만 있을 뿐 둘 다 거기서 거기로 보이는 대학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지만 이공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이 모이는 과학기술원의 면접 현장에서는 두 고등교육기관의 정체성 차이를 명확히 알고 있는지의 여부가 학부를 가르는 미세한 차이로 발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과학기술원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히 생각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일반 종합대학교와 다른 과학기술원만의 차별화된 정체성은 바로 연구 중심의 고급 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입니다. 일반 종합대학교가 기초적인 전공 역량을 지닌 인재를 사회 여러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비교적 평범한 목적성을 갖고 있다면 과학기술원은 이공계적 역량을 바탕으로 과학과 기술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과학 중심의 역량을 갖고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성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종합대학교가 전문성보다는 포괄성의 목적을 두고 인재들을 양성을 한다면 과학기술원은 기본적으로 과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아니면 과학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고급 연구 인력들을 양성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모 과학기술원 인재상을 읽어보니까 인문 역량과 이공계 역량을 합친 융복합적 인재를 양성하고 싶다고 했는데 어디 인재상을 읽어보니까 이공계 역량만큼이나 인문 역량을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석소장은 과학적인 부분만 언급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물론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그 생각들도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과학기술원들이 언급하고 있는 글쓰기와 영어 등의 인문학적 역량은 보다 나은 과학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수단적 역량이지 핵심 역량인 이공계적 연구 및 도전 역량보다 중요한 역량들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주셔야만 됩니다. 글쓰기와 영어 등 의사소통 중심의 인문학적 역량이 수단적 역량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소수의 천재적인 연구자들이 주로 학계의 뼈대를 구축해 나갔던 과거에는 표현 그대로 얼마나 묵직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소양이었습니다. 과학과 공학보다는 인문학과 예술이 중요시되던 시기였기에 학문적 패러다임의 뼈대를 구축할 수 있는 연구 역량이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꼽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학과 공학이 기초가 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기본적인 연구 역량만큼이나 다른 과학자 혹은 다른 공학자들과 얼마나 협업할 수 있는가로 집약되는 의사소통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역량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발견하고 발명하는 것 족족 학문적 패러다임의 중요한 뼈대가 되었던 과거와 달리 이미 여러 학문적 패러다임들의 뼈대는 튼튼하게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 바로 현대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수의 천재들보다는 다수의 범죄들이 변화를 주도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범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연구 역량 이외에도 다른 범죄들이 한 연구와 연계하여 결과물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의사소통 역량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범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연구 역량이 바로 과학기술원에서 주로 보는 이공계적 소양이고 다른 범죄들이 한 연구와의 연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이 바로 글쓰기와 영어 등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인문학적 역량입니다. 적당한 재능과 적당한 노력만으로 자신의 분야만 파고 들어가서는 현대사회에 적합한 과학기술인으로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다른 과학기술인들과 원활히 소통하며 분야를 가리지 않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 이 5개 과학기술원 인재상 설계 및 건학 이념의 핵심이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원활히 소통하는 데 필요한 이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바로 논문에 필요한 글쓰기, 해외 연구에 필요한 회화 등의 의사소통 역량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과학기술원에서 교양 수업을 통해서 해당 역량들을 기를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해 놓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장점을 지닌 친구들 혹은 다른 국적을 지닌 친구들과는 소통할 생각 없이 자신만의 관심 분야에만 흠뻑 빠져있는 상태로 면접에 임하는 학생들이나 부족한 이공계적 기초 소양을 보완할 계획 없이 의사소통 역량만 믿고 면접에 임하는 학생들은 어찌어찌 서류는 통과는 했어도 사실상 과학기술원 입시 전형의 높은 N배수 덕분이긴 하지만 면접에서는 최종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유념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지금 과학기술원
과학기술원 면접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사례에 속하지 않는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과학기술원의 융복합적 교육 커리큘럼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를 면접에서 확실히 어필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과학기술원의 진로 정체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내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대학생들의 진로는 대부분 다음과 같이 연구, 취업, 창업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학사 기간 동안 관심 있는 주제를 잡고 보다 심도 있는 탐구를 하기 위해서 대학원 기반의 연구 진로를 선택하는 진로이고, 두 번째는 학문적 성장보다는 현실적인 삶에 집중하고자 여러 자격증을 취득해서 혹은 여러 시험을 준비해서 기업이나 국가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진로입니다. 최근에는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학부 학점을 망친 학생들이 대학원으로 진학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연구와 취업이라는 진로의 정체성은 석 소장이 방금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로는 창업입니다. 마지막 부류인 창업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이디어나 기술을 통해서 자신만의 사업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도전하는 학생들을 의미하며 아이템과 기술 수준에 따라서 학부 졸업 중 창업, 그리고 석박사 과정 이후 창업, 직장생활 이후의 창업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직장생활 이후의 창업은 사실상 취업 진로가 좀 더 디벨롭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험과 지식 그리고 돈까지 모두 골고루 부족한 일반 종합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20대들은 대부분 취업, 연구, 창업의 비율대로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석 소장이 지금 말씀드린 진로들은 일반적인 종합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의 이야기고, 과학기술원 소속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합대학교 소속 학생들과 다른 진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해두셔야만 합니다. 자, 과학기술원들의 경우 학부 졸업생 기준 취업률이 일반적인 종합대학교와 비교했을 때 대체적으로 우수합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는 G스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60% 이상을 기록을 했는데 대체로 우수한 취업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 취업률이라는 수치가 대학원에 진학한 진학자들, 한마디로 학부를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든 게 아니라 대학원 진학을 선택한 학생들을 제외하고 낸 수치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주셔야만 됩니다. 학부 졸업 이후 곧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든 학생이 아니라 대학원 진학을 선택한 진학률 수치를 살펴보면 디지스트가 92.7%, G스트가 69.1%, 포스텍이 68%, 카이스트가 55.7%, 유니스트가 40.8%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스트 전교생이 100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93명 정도는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대학원 진학을 선택을 하고, 나머지 7명 중에서 60% 정도인 4명 정도만이 학부 졸업 직후에 바로 취업을 한다는 의미와도 같은데, 과학기술원 중에서도 유난히 창업 역량을 중요시하는 유니스트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과학기술원 소속 학생들이 학부 졸업 이후 취업보다는 연구를 위해서 대학원으로 진학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두셔야만 됩니다. 문제는 수치적으로 증명되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과학기술원 자체에서도 학부 신입학 이전부터 취업을 염두에 두고 과학기술원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저는 학부 졸업 이후 바로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사정관들이 굉장히 인상을 찌푸릴 확률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과학기술원은 여러 심층적인 지식과 연구 경험을 토대로 이공계열에서 전문성을 지니고 연구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인재, 석박사급 이상의 인재, 혹은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갈고 닦아서 전문성을 지니고 기술사업 분야의 창업 환경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원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취업을 목적으로 과학기술원의 네임밸류와 커리큘럼을 활용하고자 하는 인재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과학기술원 면접 현장에서 되도록 학부 졸업 직후의 취업에 대한 이야기는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희망하는 취업 분야와 예상하는 취업 시기 등에 따라서 면접의 흐름이 다소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과학기술원들은 순수 연구, 아니면 연구하다가 창업, 아니면 연구하다가 취업 등의 연구 중심형 진로를 가장 선호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주셔야만 됩니다. 과학기술원 재학생들의 실질적인 수치도 이를 증명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학기술원은 이공계적 역량을 바탕으로 과학과 기술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과학 중심의 역량을 갖고 있는 인재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콘텐츠의 내용을 요약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 소장은 솔루션 진행 시 과학기술원 면접에 임하는 학생들에게 연구 주제 하나씩은 꼭 잡고 들어가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 솔루션부터 진행하는 학생들은 과학기술원 자기소개서 자체를 아예 약식 연구계획서 혹은 사업계획서처럼 구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석 소장이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이제껏 과학기술원의 정체성에 맞춰서 과학기술원에 적합한 관점으로 접근한 학생들이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는 점입니다. 석 소장이 오늘 드린 말씀을 잘 되새겨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